안녕하십니까. 저는 광통신 강의를 맡은 하나테크인 서비스 운영그룹에서 근무하는 오상민 대리입니다. 광통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통신의 개요, 광통신 데이터의 전송 이해, 광통신의 장점과 단점, 광통신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통신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금속 심선을 이용한 유선통신이나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통신과 달리 광섬유 케이블, 옵티컬 파이버 케이블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 방식을 광통신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 광통신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70년대부터 많은 발전을 거듭해 현재 대용량 장거리 데이터 전송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광통신 구성을 아래의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혹은 음성이 부호기를 통해 전기신호로 바뀌고 그 전기신호가 광원을 통해 광섬유를 거쳐 전송됩니다. 그리고 광검출기를 통해 전기신호로 바뀌고 다시 디코더를 통해 영상 혹은 음성으로 전달됩니다. 광을 통한 데이터 전송의 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오디오 장비에서 광을 통한 데이터 전송 예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AV 기기에는 광 디지털 음성 출력이라는 광을 통한 음성 전송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각각 앰프나 셋탑박스에 달려있는 광 출력 커넥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 디지털 음성 출력을 이용하면 전기 및 케이블에 따른 음성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통신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통신의 장점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동축 케이블, UTP 케이블은 외부 전력선,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나 광통신은 이러한 외부 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외부 환경이 열악한 공장, 발전소와 같은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통신의 또 다른 장점으로 장거리 전송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UTP 케이블의 경우 100m의 전송거리를 갖는 데 비해 광통신은 500m 이내 1km 이상의 전송거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표준 동축 케이블의 경우 신호 전송 시 km당 3.5dB의 손실률을 갖는 데 비해 광섬유는 신호 전송 시 0.4에서 1dB의 손실률을 갖습니다. 이러한 저손실 특징은 중계기를 넣지 않아도 장거리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광통신의 장점으로 데이터 대량 전송을 들 수 있습니다. 최소 1G 이상 10G, 100G, 1테라지도 개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광통신의 장점으로 경량화된 케이블을 들 수 있습니다. 케이블의 직경이 얇고 가볍습니다. 다음은 광통신 표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통신의 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자재의 가격대가 높습니다. SFP 인터페이스를 가진 스위치의 가격대가 높으며 그 SFP 인터페이스와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는 지빅의 가격대도 높습니다. 후에 SFP 인터페이스와 지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 발생 시 원인 대처가 어렵습니다. 커넥터를 현장에서 연결하기 어려우며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단선 시 재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작업 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통신 모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빅이라고 하는 것과 SFP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에 UTP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커넥터가 있고 이 옆에 SFP 인터페이스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GBIC이라는 이 왼쪽에 기다랗게 생긴 모듈이 삽입되어집니다. 예, 삽입되어지면은 이 아래쪽 왼쪽 사진처럼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GBIC이라는 요런 이 장비가 핵심 장비로서 광원을 담당하게 되는 장비입니다. 이 GBIC이라는 장비가 얼마나 더 우수한가에 따라서 전송거리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앞에 이 GBIC의 스펙을 보시면은 15km SFP 모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전송거리가 이 GBIC에 달려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GBIC과 더불어 데이터의 전송거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케이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케이블은 싱글모드 케이블과 멀티모드 케이블이 있는데, 싱글모드는 코어의 폭이 좁기 때문에 하나의 광신호만을 코어가 통과합니다. 그리고 멀티모드는 코어가 넓기 때문에 복수의 광신호가 코어를 통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거리를 보낼 때는 싱글모드 광 케이블을 이용합니다. 계속해서 광 케이블 규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다중모드 케이블은 550m, 싱글모드 케이블은 5km까지 규정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일 모드가 더 먼 거리를 더 먼 거리의 전송을 가능하게끔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UTP 케이블에 대한 규정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예, 광 케이블과 커넥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종류의 커넥터가 있습니다. 케이블의 색깔이 노란색 혹은 주황색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멀티모드 케이블은 주황색, 싱글모드 케이블은 노란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커넥터는 이 가운데의 SC가 되겠습니다. 광 케이블과 커넥터의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실제 현장에서 광 케이블이 설치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노란색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싱글 모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요 GBIC에 각각의 광 케이블이 설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오른쪽의 어떤 사진은 미디어 컨버터, 그러니까 UTP의 신호를 받아서 광 신호로 바꿔주는 장비로서 각각의 UTP 케이블이 하나씩 들어오고 다시 광 신호로 변환되는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통신 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사진에 보신 것과 같이 네트워크 장비에서 오는 신호를 광 신호로 변경해주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아래에 두 가지 종류의 사양의 이더넷 컨버터가 있으며 이쪽에 그 광 신호로 변환해주는 어떤 그 모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산업용 이더넷 광 스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솔텍 SFP 8000 모델과 시스코 IE 2000 모델이 있습니다. 유사한 모양인데요. UTP 케이블을 넣을 수 있는 포트가 이렇게 보이며, 그리고 광통신을 위한 결합할 수 있는 SFP 모듈이 있습니다. CCTV 광 링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장비는 CCTV에 사용되는 광 링크 장비로서 1채널 HD SDI 신호를 광 신호로 전송하는 장비입니다. 보통은 아날로그 장비를 SDI 포맷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PTZ 카메라를 원거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전송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의 CCTV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CCTV 광 링크에서 보내진 신호를 집합하여 받을 수 있는 광 링크 집합 장치입니다. 광으로 들어온 신호를 비디오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CCTV 광 링크의 구축 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광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 후 다시 집합 장치를 통해 센터에서 영상을 보게 됩니다. 광 배선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옥외 또는 옥내용 광 케이블로부터 단말 처리 부분을 아답터로 사용, 고정 충격 등 외부 영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함체이며, 점포 코드를 광 단말 장치로 분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FDF 또는 OFD라고 불립니다. 이것으로 광통신에 대한 교육을 마칩니다. 수강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